일어나. 볼게요. 얘 먼저 설명을 드리고 통일을 해봅시다. 여러분들은 1년을 여러분 맘대로 해와서 뭔가 안 따라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나 이렇게 하기 싫다 이럴 수도 있는데 저도 여러 번 해보고 제일 좋은 방법 같으니 설명을 드리는 거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모의고사 문제풀이 순서입니다. 일단 딸리 문제 체크하는 건 뭐냐면 그 8쪽에 맨 위에 보시면 이걸 가장 큰 발문이라고 부르는데 다음 글 읽고 무료에 답하시오 이렇게 돼 있고 원래 여기 앞에 괄호가 이렇게 있어요. 1번부터 4번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거 꼭 체크하셔야 돼요. 4번까지 있구나 하면서. 왜냐면 지면 특성상 4번이 혼자 뒤에 들어가 있는 애들도 있거든요. 뒷면에. 근데 내가 3번까지 문제 다 풀었다가 다 했다 하고 넘겼는데 하나 더 있으면 다시 읽어야 되니까 저거 꼭 체크하시고 작품명이랑 작가 체크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작품 수를 확인하라는 건 가나 다 지문이 막 이렇게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만나면 그냥 동그라미 쳐놔요. 이렇게 눈에 딱 구분해보려고. 가지문 나지문 체크하시고 작품명에 동그라미 쳐둡니다. 생명의 서 1장 그 다음에 농무 여기다 동그라미 치고 작품명에서 뽑아낼 수 있는 거 이거 화자 중심으로 좀 흘러가겠다 대상 중심이겠다 또는 이런저런 것들 체크하시고 문학적 소양이 좀 있다 그럼 작가만 보고도 알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문학사를 좀 공부했다면 이걸 보고 파악할 수 있는 게 있다면 파악하시면 된다. 내가 유치원을 좀 알아 그러면 도움이 되겠죠. 자 이게 1단계고요. 두 번째 좀 꼭 했으면 좋겠는데 적절한, 적절하지 않은 애 이렇게 좀 표시를 하시는 걸 추천해 드릴게요. 이거 이제 국어뿐만 아니라 모든 과목에서 이렇게 하시면 되는데 보통 틀리는 실수했다는 메커니즘이 이거거든요. 틀린 걸 고르는 거네. 표시 안 하겠죠 이건. 쭉 했다가 맞다 이거 맞는 선지네. 틀린 선지네 해놓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답을 골랐다. 근데 나중에 적절히 아니었네 실수했다 이런 건데 반복되면 실수가 아니죠. 그러니까 이런 거 X 쳐두시고 O X 하고 얘랑 똑같은 거 답으로 고르고 이렇게 적절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국어든 사회든 과학이든 이 실수를 내가 지금까지 한 번이라도 했다면 수능에 가서도 내신 시험에서도 그럴 확률이 좀 있기 때문에 이걸 꼭 표시하시고 저도 한 재수 때부터인가 이걸 혼자 실시를 했거든요. 첫수능 때 너무 벌벌 떨어가지고 실수를 많이 해서 그때부터 한 번도 이걸로 실수한 적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좀 습관화 들이셔서 쓰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문제 체크하고 작품명 확인하고 작품서 확인한 다음에 빠르게 선지를 훑어주시면 돼요. 예를 들면 7번 선지로 예시를 잠깐 보여드리면 제가 좀 빨리 하는 건 일단 가는 나는 가나는 모두 이 정도를 체크해주고요. 계절을 드러내는 시험, 시간 변화, 청각적 심상, 백부의 방식, 시성 포괄, 탈속성 이 정도만 체크해놓고 눈으로 빠르게 훑고 다음 거 넘어가요. 그러니까 이게 그냥 눈으로 훑는 거랑 제 나름의 구조화를 하는 거랑 조금 다르거든요. 결국은 나중에 어떻게 풀 거냐면 가를 읽고 난 다음에 여기로 와서 한번 체크를 할 거예요. 가에 대해서만. 그래서 이거 판단, 이거 판단, 이거 판단해서 틀린 게 있으면 나는 판단 안 해도 되니까 제끼고 그렇게 해서 시간을 좀 세이브하는 형태로 갈 겁니다. 선지를 이 정도로 훑어주시면 되고요. 보기가 있는 거는 보기를 읽어주시면 되고 보기도 내 나름대로 구조화를 해가지고 보기의 핵심을 파악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혹시 보기를 읽고 주제를 이 보기가 미리 알려주진 않을까 생각하셔서 주제를 파악하시면 가장 베스트고요. 주제가 아니더라도 시의 내용적인 것 또는 형식적인 것 핵심 내용이나 형식을 파악할 수 있다면 읽을 때 큰 도움이 됩니다.
보기를 먼저 읽을 거고 마지막으로 작품을 읽어가면서 화자, 상황, 정서, 태도 이거 잡을 거고 주제까지 잡을 거고 하나 더 하는 건 표현법이 보이면 찾으시면 돼요. 내가 이걸 먼저 쓱 훑었잖아. 이걸 다 머릿속에 외우고 가는 거 아니거든. 청각적 심상이 이 정도는 기억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읽다가 청각적 심상이 느껴져? 그러면은 표현법 체크해놓고 와서 바로바로 판단하고 기억 안 나는 거 가서 다시 찾고 이런 형태로 푸시면 됩니다. 자, 일단 7번부터 지워도 되죠? 이번에 모를만한 것들 그 9페이지 아래에다가 두 개만 좀 확인해 볼게요. 백군법 먼저 확인해 보겠습니다. 백군법의 정의는 유사한 형사 구조의 반복이 연달아 일어나는 것을 백군법이라고 합니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풀네임을 써드릴까요?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이 연달아 일어나는 걸 백구법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통사구조는 문장 구조를 의미하는 거고요. 이 문장 구조는 조사 또는 어미가 반복되는 건 문장 구조가 반복된다고 말해요. 유명한 속담을 하나. 호랑이는 죽어서 뭘 남기죠?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긴다. 끝나죠. 이게 대구법의 예시인데 뭐는 뭐에서 뭐를 뭐하고 뭐는 뭐에서 뭐를 뭐하고 이렇게 조사나 어미가 반복되는 것들을 대구법이라고 합니다. 또 유사한 통사구조가 반복된다는 말도 여기서 활용하고요. 다음에 탈속성 볼게요. 자, 5번에 있는 탈속성이라는 의미는 세상을 벗어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특히 고전 시가에서는 속세, 세상을 벗어난 것. 참고로 고전 시가에서 탈속적 공간이다 이렇게 물어보면 걔가 어떤 거에 확률이 높냐면 신선세계일 확률이 높아요. 현실을 벗어난 신선세계를 탈속적 공간이라고 하고요. 이 신선세계는 자연 속에 있겠죠. 자연도 탈속적인 공간으로 자주 등장합니다. 신선세계 또는 자연, 세상 속세를 벗어난 것, 탈속성. 볼게요. 8번도 뭐 훑었다고 치고 나의 기억부터 미행까지 있다는 걸 확인하시고 9번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보기를 참고해서 나를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문항 구도 하에서는 저는 나를 먼저 읽긴 해요. 보기를 줬으니까. 가는 내가 방향성을 좀 못 잡고 읽을 확률이 높은데 나는 방향성을 주기 때문에 전 나를 먼저 읽긴 하는데 어쨌든 참고해서 나를 읽어보면 자, 시 논문은 1970년 전후 시간 또는 공간적인 배경이 등장하면 여러분 나름대로 체크를 해두시면 좋고요. 농촌이래요. 공간 실상과 농민들의 정서를 잘 담아냈다. 아 여기 정서가 나오겠구나. 이거 중요하겠네 라고 생각하시면 되죠.
그 정서가 뭔지 몰라. 70년은 우리가 저랑 같이 했던 분들 산포 가는 길로 대변되는 산업화 도시화의 시대거든요. 산업화 도시화에 힘을 기울였는데 이로 인해 농촌이 도시와는 다르게 피폐해져 감으로써 삶의 터전을 도시로 옮긴 농민들이 적지 않았다. 이거 상황 보여주는 거죠. 그냥 다 알려주는 거지. 산업화 도시화라는 상황인데 여기서 농촌은 어떤 현상이 있었냐? 피폐해져 갔대. 이 상황 마이너스구나 정도 파악할 수 있죠. 시의 부정적 상황이 등장할 거다. 이러한 상황,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시는 농촌에서 농민들의 삶의 활력과 신명을 얻기 위해 집단적으로 주는 농무라는 것을 소재로 했대요. 좀 피폐한 상황에서 얘가 뭔가 활력과 신명을 얻게 해주는구나. 그래서 농구가 좋은 건 줄 알았더니 이게 뭘 보여주냐면 현실의 암울함을 보여준대요. 상황이 녹록치 않은 것 같다. 한편 농촌 공동체가 그만큼 소중하다는 것을 보여주기도 한대요. 내용 요소가 많긴 한데 우리가 시를 읽으면서 결국 하고 싶은 건 주제가 뭔지 알고 싶었던 거잖아요. 결국 주제를 알려줬어요. 현실의 암울감 그리고 농촌 공동체의 소중함, 이 정도가 주제가 되겠죠. 시를 다 읽었을 때 결국 농촌 현실은 암울하구나. 근데 그 농촌이 또 소중하긴 해. 이 정도의 결론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면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한번 가볼게요. 나를 먼저 보겠습니다. 표현법은 보이는 거 보시면 되는데 징이 울린다. 보이죠? 청각. 근데 제가 왜 청각을 보냐면 현재에 나왔잖아. 저 7번의 3번 선지 가는 나와 달리 청각적 심사 틀렸죠? 나의 청각적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건 아까 제가 그 조락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던 석양에서도 본 건데 막이 내렸으니까 하강적 이미지로 보입니다. 얘는 물어보지 않았지만 자 일단 나의 징이 울린다. 막이 내렸다. 오동나무에 전등이 메어 달린 가설무대. 자 일단 공간 체크해볼게요. 가설무대가 있네. 구경꾼이 돌아가고 난 텅 빈 운동장. 여기도 공간이 있죠. 저 일단 상황 파악을 해봤는데 이 상황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마이너스야. 왜 이 운동장은 텅 비어있잖아. 저는 텅 빈 운동장이 좋은데요. 제가 혼자 쓸 수 있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 그치? 내가 해석하기 나름이잖아, 문학인데. 근데 얘가 마이너스인 걸 누가 알려주냐면 보기가 알려줘요. 보기에 따르면 농촌의 사람들이 다 어디로 가냐면 산업화 도시화 때문에 도시로 가버려. 농촌은 피폐화됐대. 이 텅 빈의 의미가 뭐로 잡히는 거냐 보기에 따라서 피폐한 상황으로 잡히는 거야. 그러니까 마이너스죠, 텅 빈이라는 거. 우리는 분이 얼룩진 얼굴로 학교 앞 소주집에 몰려 술을 마신다.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자, 일단 이 작품에서 좀 알아두셔야 될 게 있어서 이 분이라는 게 중의적 표현인데 의미가 두 가지 있거든요. 이건 나중에 학교 시험에 좀 출제될 가능성이 있어서 내신에도. 첫 번째 의미는 화장, 분칠하다의 의미고요. 두 번째 의미는 울분이라는 의미로 잡히기도 해요. 상황이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울분이 얼룩진 얼굴 또는 방금 춤을 추고 한판 끝난 상태니까 화장을 한 얼굴로도 볼 수 있습니다. 학교 소주집에 몰려서 술을 마시는 것까지 상황인데 소주 한 잔이 생각나는 거 보니까 역시나 마이너스 상황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다음에 답답하고 고달프게 사는 것이 원통하다.
여러분이 하나만 표시해야 된다면 여기다 표시해야 돼요. 왜냐면 보기에 따르면 이 작품의 정서가 중요했거든요. 여기 정서 표현이 확 나오잖아요. 이거 자체가 주제가 됐다라고. 보기 두 번째 줄에 정서를 잘 담아냈다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우리가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되는데, 자, 읽을 때 이걸 파악해봐야 돼요. 얘가 가지고 있는 정서는 답답함, 고달픔, 원통함이라는 세 가지 정서가 나왔어요. (9-1번) 선지 때문에 하는 건데, 9-1번 선지를 잠깐 같이 비교해서 보시면 A, 여기까지 읽은 게 A죠. A에서 화자는 논문을 통해 활력을 얻기보다는 오히려 무력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감정을 느끼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학을 좀 비문학처럼 접근한 친구들이 여기서 무슨 생각을 하냐면, 얘는 무력하다고 하진 않았는데,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하다고 했지, 무력하다고 하진 않아서 1번 틀렸다, 무력감에 X를 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생각을 해봐야 돼요. 얘가 무력감이라는 단어의 의미와 연결될 수 있을까? 이게 문학을 좀 연습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뭐라고 부르냐면, 문학 선지는 완전히 옳고 그름으로 접근하기보다는 허용 가능성의 측면에서 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허용 가능성을 파악한다. 얘가 이렇게 갈 수 있는가? 근데 우리는 보통 이걸 감이라고 느껴요. 뭔가 명확하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아니 이렇게 나왔는데 왜 얘랑 어떻게 연결이 됩니까? 이걸 감이라고 느끼는데, 그러나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이 판단이에요. 학생들한테 요구하는 게.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바로 허용 가능성 판단. 거의 약간 첫 시간 느낌이니까. 이게 이렇게 매치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허용 가능성 판단인데, 너무 감으로 푸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지만, 출제자가 요구하는 게 여기 전부예요. 문학 선지에서 어렵게 나왔을 때 어차피 쉽게 나오면 다 풀 거잖아. 여기서 화자는 고달픔을 느끼고 있다. 누가 틀려? 눈이 있는데. 이게 연결될지 안 될지를 판단하는 연습을 평소에 하는 게 문학 공부의 주가 되시면 되고, 실제 판단할 때는 세모 치셔도 돼요. 그리고 나중에 모아서 이런 애들을 비교하면 돼. 최종적으로 가장 허용할 수 없는 걸 고르시면 돼요.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거니까. 처음에는 이 정도 체크하셔도 돼요. 근데 이 정도면 붙을만하다, 답답하고 고달프고 원통하다는 게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술을 마시겠죠. 그런 상황을 좀 유추해서 풀어내시면 되는 거다. 저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음 꽹과를 앞장세워 장거리로 나서면 따라붙어 악을 쓰는 건 쪼그레기들 뿐. 자, A에서 B로 이제 넘어가면서 장면이 바뀌는 걸 머릿속으로 좀 느껴보시고요. 장면이 변하는 걸 어떻게 느낍니까? 라고 하면 공간 정도만 체크하셔도 느낄 수 있어요. 얘가 여기로 가잖아. 그럼 쪼그레기들이 붙어. 얘는 막 악을 써. 마이너스 상황의 지속이죠. 그다음 처녀 애들은 담벽에 붙어서 철없이 킬킬대요. 얘네가 웃으니까 얘네는 행복한 인물들이겠군요,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수식어도 봐야죠. 철없이 킬킬대요.
그 상황이 변한 게 아무것도 없죠. 그럼 얘도 마이너스로 이어져요. 유사한 상황이냐 동일한 상황이냐 아니면 상반된 상황이냐 여기서 잡아가는 건데, 보름달은 밝아서 어떤 녀석은요 깍쟁이처럼 울부짖어. 아 이거는 울부는 거니까 마이너스, 오케이 인정. 또 어떤 녀석은 서림처럼 해해돼요. 걱정이 서림이 뭔지 모르잖아. 그럼 버리면 돼. 울부짖어? 얘는 해해돼? 얘는 웃으니까 플러스야? 아니야, 상황이 안 변했잖아. 그쵸? 다 마이너스. 이까지 산구석에 공간 처박혀서 발버둥친들 무엇 하겠느냐. 서림법 보이죠? 발버둥 쳐도 할 수 있는 게 없다니까 여기서 화자에 뭐가 드러나냐면 태도가 드러나게 되고, 이 태도를 두 글자로 뭐라고 하면 좋을까요? 내가 발버둥 친다고 해서 바뀌는 게 있을까? 체념적 태도로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9번에 2번 선지 보시면 B에서 악을 쓰는 킬킬댄다, 울부짖고 해야되지만 등은 농물을 흥겨운 축제로 대하지는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허용 가능하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그럼 C에 비료값도 안 나오는 농사 따위야 아예 여편네에게나 맡겨두고 쇠전 공간 거쳐서 도수장 앞에 와서 돌아요. 농사는 안 지으면서 농문을 추고 있는 이런 아이러니한 상황. 도수장은 도살장이거든요. 우리는 점점 신명이 난다. 자, 화자의 정서가 좀 들어가는 것 같으니까 한번 보시고, 여기서는 사실 정서가 아니라 내면 심리를 파악해요. 겉으로는 신명이 난다고 했는데 상황이 하나도 안 바뀌었죠. 신날까? 안 신나겠죠? 그럼 표현법상 뭐가 성립할까? 단어가 여기 성립한다. 그리고 상황상 참 아이러니하다는 점에서 역설적 상황이라고. 그러니까 이게 반어인 걸 잡으려면 상황을 잡아야 돼. 그래야 얘가 단어를 느껴져. 안 그러면 얘가 신났다고 이상하게 해석하는 결론이 나기 때문에 그렇게 봐주셔야 됩니다. 게다가 도수장은 도살장인데 농사 짓는 사람 입장에서 도살장은 그렇게 달가운 공간은 아닐 거란 말이에요. 내가 살아가는 소가 죽는 공간이니까. 그래서 한 다리를 들고 날라리를 불거나 고갯짓을 하고 어깨를 흔들거나 라고 하면서 뭔가 신나는 농무의 동작을 마지막에 묘사하면서 끝납니다. 근데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를 뭐하고 뭐를 뭐한다, 뭐를 뭐하고 뭐를 뭐한다. 유사한 통사구조의 반복, 유통반 또는 대꾸가 성립한다라는 거 하나 또 보입니다. 그리고 이 내면 심리를 잘 읽어냈다면 마지막에 드러난 화자의 태도는 좀 자조적으로 읽혀요. 시험을 조금 망쳤어. 슬프죠? 9등급이야, 10등급이야. 오히려 그냥 춤판에 이렇게 쉴 수도 있는 것처럼. 그런 자조적 태도. 9등급 받았어. 뭐 1년 꼴찌 뭐 농사 망했어. 춤이나 추지. 이런 느낌으로 이거 봐주시면 될 것 같고, 제가 아까 허용가능성 판단에 대해서 말한 걸 잘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바로 가볼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하고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심시지 못하여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일단 화자 등장했고요. 상황 좀 잡아볼게요. 나의 지식이 독한 회의를 구하지 못했대. 그럼 독한 회의는 구하고 싶은 거야, 안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구하고 싶은 거야. 얘는 플러스야. 전체 상황은 마이너스야. 맞죠? 자, 얘도 부정적 상황으로 시작했어. 얘는 복이 없으니까 그냥 표면적으로 느껴지는 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내 또한 삶의 애증을 다 짐지지 못할 때, 그럼 위에랑 이제 유기적으로 읽으면 나는 삶의 애증을 짐지고 싶어하는 거죠. 일반적으로 우리의 상식은 뭔가 짐이 있으면 안 좋다고 생각하지만 얘는 짐지고 싶은 거야. 얘는 플러스야. 이걸 못하는 나의 상황이 마음에 안 드는 거죠. 얘도 마이너스.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부대낄 때
그럼 생명이 부대끼는 것도 무슨 상황이야? 마이너스의 상황이죠. 병든 나무같이 내 생명이 부대낄 때 저 머나먼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나는 가자 라고 말했습니다. 아라비아의 사막이라는 공간은 플러스야 마이너스야? 플러스야.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공간인 것 같아요. 이런 걸 잘 읽어야 돼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변하고 있다. 정확히 뭔 뜻인지 모르죠. 보기가 없으니까. 거기는 아라비아의 사막은 한 번 뜬 100일이 불사신같이 장렬해. 방이 없으니까 안 좋겠다. 아니라 플러스죠. 아라비아의 사막이니까. 일체가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멸한 영겁의 허적이야. 영겁의 허적 밑에 뜻 보시면 정막함 이 정도로 써있죠. 모든 것이 모래 속에 사라져버렸어. 어감은 되게 마이너스적이거든요. 모든 것들이 사라진 영겁의 허적 플러스예요. 그치? 그냥 이어서 쭉쭉 가면 아라비아의 사막이 플러스 플러스.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 방황하는 열사의 끝. 오직 알라의 신만이 밤마다 고민하고요 방황하는데, 고민과 방황은 플러스일까 마이너스일까? 플러스예요. 아라비아의 사막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위로 올라가서 여기를 보시면 이게 바로 화자가 하고 싶었던 거예요. 독한 회의를 구하고 싶었어. 삶의 애증을 내가 다 짐지고 싶었어. 근데 병든 나무처럼 생명이 막 부대껴. 여기선 그런 걸 할 수가 없어. 그럴 때 저 적막한 아라비아의 사막으로 가면 오직 알라의 신만이 고민하고 방황해. 나도 그처럼 고민하고 방황할 수 있는 공간이지 않을까요? 이 시어가 아니라 따라가면서 플러스 마이너스 잡아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여기서 이제 상황이 플러스로 바뀌는 지점을 잘 체크하시고 쭉 이어진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잡으면 뭐 끝난 거죠. 마지막 하나 남았는데, 그 열렬한 고독은 플러스일까요 마이너스일까요? 당연히 플러스죠. 열렬한 고독 좋은 거지. 옷자락을 나눠끼고 홀로 서면 운명처럼 반드시 나와 대면하게 될 것이다. 그럼 나와 대면하는 건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좋은 거죠. 하여 나의 생명이란 원시의 본연한 자태를 다시 배우지 못하거든 나는 어느 사고에 회화없는 백골을 쪼이리라. 죽겠다 이런 거죠. 그럼 원시의 본연한 자태는 화자가 추구하는 거 아니야? 추구하는 거 플러스. 이 정도 잡으면 문제가 풀리겠죠. 자, 7번 적절한 거 판단해 볼게요. 이제 끝나고 여러분이 분석하실 때는 다 판단해 보셔야 돼요. 가에는 계절을 드러낸 시어가 없습니다. 나에는 시간 변화가 없고요. 그냥 밤이에요. 가에는 청각적 심상이 없고요. 그러니까 만약 여러분이 나를 먼저 읽으셨다면 나와 달리가 틀렸다 여기 체크가 돼 있겠죠. 가를 먼저 읽었다면 가에 없네 하고 여기 체크가 돼 있겠죠. 끝나고 나서는 다른 것도 해보시면 돼요. 나는 가와 달리 백구의 방식 아까 있었죠. 맞네? 가에는 없네? 하고 끝. 정답은 4번. 그리고 가나는 모두 시적 공간에 탈속성을 내세웠다. 세상을 떠난 거는 가예요 나예요? 가죠. 동그라미 X 이렇게. 자, 8번을 풀 때 가에 나와 기억부터 미음의 관련성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한 거 골라. 관련성에 중요 형광펜 표시를 한번 해보시고, 결국 가작품에서 보기도 없이 그냥 학생들한테 해석하라고 했을 때 이 정도밖에 못 물어본다는 소리예요. 이게 뭐냐면 이거죠. 시어나 식구의 관계를 파악하는 소리죠. 이 관계가 유사한 관계냐 또는 동일한 관계냐 아니면 상반되는 관계냐, 이걸 잡아보라는 소리입니다. 봐봐, 일단 나부터 잡아볼게. 이거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와 대면하는 거 플러스죠. 기억, 병든 나무 마이너스죠.
화자가 극복해야 될 모습을 빗댄 거야. 나와는 대비되는 거야. 맞죠? 니은 영법의 허적. 어떤 것도 존재하지 못하는 극한의 상태로 화자가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조건이다. 영법의 허적 플러스 대면할 수 있는 조건. 인정할 만하죠? 3번 디귿은 절대적 고독을 나타내고 있다. 화자가 그 절대적 고독에서 벗어남으로써 나에 도달하는, 오히려 그 절대적 고독 속에서 얘를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고독에서 벗어난다라고 했기 때문에 얘는 반대 진술했기 때문에 나가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정답은 3번. 4번, 5번은 플러스 마이너스로 잡으시면 다 풀릴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정도. 그래서 이 작품을 복습하실 때 표현법을 달달 공부하고 이런 게 아니라 실전에서 내가 읽어 내려갈 때 여기서 이런 판단을 하고 여기서 플러스 마이너스 관계성을 잡고 이렇게 읽으면 되겠다라는 것 정도를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거 풀어볼게요. 얘는 4분 드리겠습니다. 시작.
하실 때 좀 더 여유를 갖고 하셔도 돼요. 제가 좀 시간에 적응을 하라는 의미로 조금 적게 드리는 겁니다. 타이트하게. 자, 볼게요. 아까 제가 문제풀이 순서를 얘기했던 걸 내가 지켜서 풀었나 한번 생각해 보시고 습관이 쉽게 바뀌지 않으니 그걸 잘 생각해 보시고 내가 작품을 읽을 때는 화자 상황 정서 태도를 잡으려고 노력했는가, 주제를 잡으려고 했는가, 의기적으로 읽으려고 했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서 제가 설명하는 걸 들어주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보기부터 보겠습니다. 자, 공기와 바람 이거 돼 있네요. 공기, 바람 이런 친구들 나오는데 눈에 보이지 않죠? 근데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이 되네요. 얘가 공기와 바람의 속성입니다. 이 친구들은 화자가 아니라 대상이기 때문에 이 대상들의 속성을 가지고 시를 쓴다고 했었죠. 그래서 얘는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 지각된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네. 다음에 계속 움직이면서 대상에 영향을 주는 힘으로 인식된대요. 이게 두 번째 속성이죠. 움직이면서 얘가 어떤 대상을 이동시키니까 제가 이제 가벼우면 이렇게 바람에 날려가겠죠. 그런 힘으로 인식됩니다. 어떻게 활용되는지 보자. 그래 이따 볼게 라고 하고 12번으로 넘어갑니다. 적절하지 않은 걸 고르는 문제네요. 일단 작품이 새인 걸 보니까 대상을 중심으로 서술이 될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자, 새에는 어떤 친구가 나오냐면 세 장에 갇힌 새가 나옵니다. 얘가 대상. 자, 보시면 되고요. 일상의 안온함이라는 건 편안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단어도 국어에서 최근에 몇 번 나온 단어를 알고 계셔야 돼요. 평안함. 일상의 편안함에 길들어서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인데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의 알레고리래. 이게 나왔을 때 알레고리를 몰라서 좀 헤맨 친구들이 있었는데 알레고리가 뭔지 설명을 드리면 작품 전체에 은유가 깔려 있는 것을 알레고리라고 합니다. 핵심은 이거예요. 작품 전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은유라고 하면 내 마음은 호수요 이렇게 한 구절 정도 나오는 게 은유인데 전체가 다 은유인 걸 알레고리라고 해요. 저기에 따르면 새에는 편안함에 길들여져서 자유를 억압함에도 그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는 현대인이야. A = B 구조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은유인데 이 구조가 작품 전체에서 계속 끌고 간다는 소리예요. 알레고리라는 결국 은유라는 소리입니다. 다시 가볼게요. 4번을 보면 자유를 억압하는 일상 이거 당연히 마이너스겠죠. 상식적으로 이거 벗어나지 못한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세 장에 갇혀서 새 행동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일상에 충실할수록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아이러니. 내가 일상에 열심히 살면 살수록 내 잠재된 힘 그리고 본질을 잃어가요. 참 아이러니하다 이런 소리고요. 일상에 만족하면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는 현대인의 모습을 보여준다. 위에랑 똑같은 거 반복이죠. 일상에 만족하고 일상에 길들여져서 자유로운 삶의 가능성을 외면하고 자유를 억압한 일상을 벗어나지 못하고. 이거 수능인데 출제자가 괜히 준 게 아니거든. 2번 반복했다는 건 강조한 거예요. 중요하다. 근데 12번의 문제는 정답이 4번인데 작품을 안 읽어도 답은 4번으로 나와요. 어디다 좀 표시를 해보시냐면 노란색 형광펜으로 일상에 충실할수록 여기다가 하나 쳐보시고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간다. 이렇게 색칠 한번 해볼게요. 보기가 한 말인 거죠. 일상을 열심히 살면 오히려 힘을 잃어버려요. 4번 선지를 볼게요. 새 정문이 열려도 날지 않고 모이를 향해 달려갈 수 있을 때까지 걷는 새. 이건 내용 요소이기 때문에 제끼다고 치고
자신의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을 보여줄 때, 본질에 충실하다 보니의 노란색 한번 쳐볼게요. 화살표도 하나씩 가져가신다고 하네요. 본이에다가 화살표 오른쪽 보내주시고 자유를 상실하게 되는 상황에 한번 쳐볼게요. 끝나고 복습을 하실 때 12번에 4번 선지 같은 거를 열심히 복습하시면 좋아요. 여기 출제자 의도가 들어가 있거든요. 출제자 오답을 이렇게 낸다라는 걸 보여주는 되게 중요한 패턴 중에 하나거든요. 4번을 그냥 읽으면 되게 그럴듯해 보여. 되게 맞는 것 같아서 얘를 오답으로 잡기가 생각보다 좀 까다로운데 의미를 좀 파고 들어가면 본질에 충실한 거랑 일상에 충실한 거랑 말이 바꾸기가 성립해요? 패러프레이징이 안 되죠. 다른 말이지. 다음에 잠재된 힘과 본질을 잃어가는 것과 자유를 잃어버리는 게 말 바꾸기가 돼요? 안 되죠. 그래서 그냥 얘가 답이에요. 설명하기는 쉬운데 이걸 어떻게 만든 거냐면 그럴듯한 단어를 배워요. 그럴듯한 단어를. 근데 이 단어가 그럴듯한 이유는 뭐냐면 보기에 있는 말을 넣어놔. 그러니까 선지 4번을 보시면 자유라는 말이 여기 있죠. 그렇죠? 본질이라는 단어도 있어. 그러니까 여기 있는 단어, 내가 아까 눈으로 본 단어인데 4번에 그 단어가 그대로 들어가 있으니까 오답이라고 생각하기는 쉽지 않은데 그냥 보기에 있는 말 그럴듯하게 연결지었을 뿐이에요. 이렇게 오답 아니네. 이건 좀 고난도 문제에서. 사실 이거를 잡는 연습을 좀 많이 하시면 그때부터는 좀 쉬워지죠. 출제자의 의도를 알고 그럴듯한 단어로 나를 헷갈리게 만드는군. 근데 넌 틀렸어. 여기 잡으시면. 문학에서 어려운 점이 뭐냐면 예를 들면 3번이랑 4번에 이렇게 두 개가 남잖아. 마지막에. 얘네가 헷갈리는 이유는 뭐냐면 일반적으로 여기는 되게 그럴듯한 단어들을 모아놨어. 내가 본문에서 본 단어, 보기에서 본 단어. 여기는 내가 처음 본 단어들이 많이 들어가 있어. 진짜 수능처럼 출제자가 꼼꼼하게 의도를 가지고 냈다면 틀린 건 선지가 3번 선지가 틀릴 거야, 4번 선지가 틀릴 거야. 얘가 틀린 선지야. 얘는 말 바꾸기 한 거야. 이런 애들이 못 고르거든. 눈으로만 찾는 애들. 내가 눈으로 본 단어인데 얘는 무조건 맞아. 절대 못 찾아. 근데 처음 본 단어들로 돼 있으면 얘는 본 적이 없는데 이렇게. 그러니까 무력감 같은 거랑 비슷한 선지죠. 출제자가 좀 어려운 선지를 만드는 방식을 알고 계시면 12번 문제를 푸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하고 가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집에 가서 봐야 될 영화가 하나 늘어났는데 동조라는 영화를 집에 가서 또 한번 보시면 됩니다. 2016년에 개봉한 강하늘 배우가 나오는 윤동주의 인생을 담은 작품이 하나 있는데 그걸 보면 또 다르게 보입니다. 자, 가 한번 볼게요. 자, 일단 대상이 보이죠? 바람. 근데 얘의 속성을 물어볼 거 우리는 알고 있어요. 얘는 사물의 움직임을 통해서 지각되고 계속 움직이면서 대상에 영향을 줘요. 바람이 어디로부터 불어 어디로 불려간 것일까 질문하고 있죠. 이거 서리법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궁금한 것 같은데. 그렇죠? 서리법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화자가 뭔가 고민하는 상황을 하나 보여주고 있어요. 다시 바람이 불어. 상황이 하나도 안 변했죠?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다. 여기서 여러분이 괴로움에 딱 밑줄을 쳐놓고 화자의 정서를 제가 잡았습니다 하면 일단 잘한 건데, 제가 여기서 무슨 생각을 좀 했으면 좋겠냐면, 여러분 실제로 읽을 때 지금 바람이라는 대상이 하나 등장했고, 여기서 화자로 전환되는 지점이 여기거든요. 바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화자의 정서로 확 전환이 되잖아. 내 괴로움을 갑자기 얘기하잖아. 이렇게 연결되는 걸 좀 느끼면서 어떤 대상이 있고 이게 화자로 넘어올 때는 두 대상 간에 유사성이 있기 때문에 넘어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람이랑 괴로움이랑 아무 관련이 없으면 바람에서 괴로움으로 이어질 수가 없어. 근데 우리 이제 표면적으로 그냥 바람이 불고 화자는 괴롭다 이 정도만 판단해도 문제는 풀 수 있는데, 이 유사성이 뭘까를 잘 고민해 보시면 돼요. 바람에서 갑자기 괴로움으로 간 이유가 뭘까를 판단하고 읽었다면 이게 1등급 상위권 해석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3 기준으로. 공통점이 뭔가요? 저기는 말로 하면 원인을 몰라요. 여기까지나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람이 어디서부터 시작해서 어디로 가는지 모르겠어. 그 바람을 화자가 느끼고 있겠죠. 상황을 잘 생각해보면. 그리고 이거와 유사한 걸 떠올려 보니까 그게 내 괴로움이야. 이 괴로움이 어디서 하는지 대체 모르겠어. 그래서 연결되는 거야. 원인을 모른다. 이유를 모른다.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화자의 성찰이라고 좀 봐줄게요. 운동주니까. 내 괴로움이 한 번 더 나왔죠. 이유가 없다라고 했어. 단정 지은 것 같아. 근데 다시 묻는 이유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물을 거예요. 그 정도를 읽어내 주시면 좋겠고요. 다음에 내 괴로움에는 이유가 없을까? 대상에서 화자의 정서로 넘어왔죠. 그리고 여기서 갑자기 단 한 여자가 나와. 그러면 괴로움과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은 관련성이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이거 관련성이 있으니까 또 나오는 거죠. 관련성이 뭘까?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요. 시대를 슬퍼한 일도 없어요. 그리고 좀 윤동주에 대한 배경지식이 조금 있긴 해야 되는데 거짓말 같아. 특히 여기서 시대를 가장 슬퍼한 사람 중에 한 명이거든. 시대를 슬퍼한 일이 없대요. 단 한 여자를 사랑한 일도 없고 거짓말 같아. 그래서 이걸 관련성 있게 읽어보려고 노력을 하면 얘가 괴로운 이유는 단 한 여자를 사랑했기 때문에 괴로운 것 같아. 윤동주의 평전을 읽어보면 이화여대를 다녔던 어떤 여자에게 반해가지고 좀 좋아했다는 내용도 나오기도 하거든요. 시대를 슬퍼했기 때문에 괴로워했던 것 같아. 그걸 좀 숨겨서 이렇게 서술한 거를 그 내면까지 읽어내면 가장 좋고, 다시 바라보고 왔어요. 얘는 나에게 괴로움을 주는 존재죠. 이제부터 이 괴로움이 자꾸 증폭되는데 내 발이 어디 있냐면 반석 위에 있어. 되게 이게 함축이 많이 된 거라 좀 어려운 시긴 한데 바람이 막 불어요. 난 괴로운데 내 발이 어디 있냐면 단단한 돌 위에 있어. 그럼 나는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나는 안 흔들리는 안정된 위치에 있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거 운동주를 좀 알긴 해야 돼. 쉽게 쓰여진 시 이런 걸 읽어보면 인생은 살기 힘들다는데 시가 이렇게 쉽게 쓰여지는 것은
참 부끄러운 일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윤동주 그냥 일본 유학 가서 사실 편하게 살려면 편하게 살 수 있었어. 집안에 돈도 많았고. 근데 괴로워했죠. 자기가 시를 쓴다는 것 자체. 난 지금 이럴 때가 아닌데 나가 싸워야 되는데 발을 자꾸 부는데 나는 그냥 여기서 편하게 공부나 하고 앉아있어 라는 게 사실 배경지로 들어가면 이해가 확 잘 되고요. 강물은 자꾸 흘러요. 그럼 바람하다가 강물이 나온 이유는 얘랑 속성이 비슷하기 때문이겠죠. 얘가 막 흘러가서 뭔가 움직임을 만들어내는 친구인데 내 발은 이번에 언덕 위에 있어. 그럼 강물에 흔들리지 않겠죠. 역시나 안정되겠죠. 이런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면 가작품이 좀 더 잘 읽힐 거라고 생각하고요. 사실 이거 고3 수능 문제라서 여러분이 내년이 돼서 수능을 준비하는 입장이 되면 EBS 연계교재를 볼 텐데 당시에는 두 개 중에 하나가 연계가 됐거든요. 얘가 연계 지문이었어. 그러니까 애들이 좀 알고 들어가는 이런 해설을. 그래서 가에 대한 보기가 없어도 이 정도를 읽어내야 풀 수 있게 만든 거긴 합니다. 10번 보겠습니다. 판단 여러 번 해야 돼요. 불려가는 이라는 피동표현 맞아요? 맞죠? 리라는 피동표현이 여기 돼. 이힐리기 돼. 내신이면 여기 틀리게 할 수도 있거든. 앞에도 뜬금없이 문학인데 막 문법으로 틀리게도 해요. 근데 수능인데 여기 피동으로 문학에서 틀리게 하진 않겠지 하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자, 자신이 처한 현실에 순응하고자 한다. 맞나요? 아니죠. 화자의 태도랑 완전 다르니까요. 태도에서 아웃. 화자의 태도는 뭐야? 괴로워 너무 지금 상황이. 이유가 없을까라는 문의 형식 맞죠? 앞에 화자의 정신적 고통에 타당한 이유가 없음을 단정하고 있다. 처음에는 단정했으나 나중에 다시 의문을 제기했기 때문에 이렇게 틀렸죠. 이거 이제 크게 보면 상황적인 걸 물어본 겁니다. 시적 상황을 잘 이해했니? 세 번째, 사랑한 이유가 슬퍼하는 일을 병치했다. 병렬적 구성.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시대에 대한 무관심의 원인임을 암시한다. 3번도 뭔가 시대, 무관심 막 이런 거 나오니까 뭔가 맞는 것 같은데 화자의 개인적 불행이 원인이라는 거죠. 개인적으로 얘가 불행해가지고 시대에 대해서 무관심해졌대. 이거 완전 상황 잘못 읽은 거죠. 시대에 대해서 무관심하지 않죠, 사실. 그래도 상황을 완전 잘못 읽은 친구들이 고르는 선지가 될 거고, 다르게 보면 인과에서 아웃이라고 보셔도 됩니다. 원인과 결과 구조가 성립하지 않기 때문에. 네 번째, 없다의 반복을 활용한다. 여자를 사랑할 일도 없다. 시대를 슬퍼할 일도 없다. 반복. 자신의 삶과 내면을 응시해. 화제의 반성적 자세. 맞죠? 그리고 보라색. 이 4번은 가작품의 주제와 바로 직결되는 선지. 특히 수능에서 이런 관점이 좀 잘 먹혀요. 맞는 거 고르라고 할 때 쓸데없는 거에 답을 걸어놓지 않고 주제와 직결되는 선지에다 걸어요. 화자가 반성하고 고민하고 괴로워하는 게 이 작품의 주제죠. 그러니까 얘가 답이에요. 반성하니까. 다음 5번. 흐르는 데와 섰다의 대비를 통해. 맞죠? 하나는 흐르고 있는데 하나는 딱 고정되어 서 있어. 변화없는 자연에서 깨달음을 얻으려는 화자의 의지를 드러내고 있다. 자연,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주제, 자연이랑 아무 상관없기 때문에 이 작품. 이렇게 해서 10번은 4번으로 걸리게 되고요. 자, 11번 가볼게요.
뭐 간단하게 풀면 간단하게 풀리겠지만 여러분이 좀 하나를 해도 생각하면서 푸셨으면 좋겠어요. 자, 바람의 속성, 움직임이라는 거 가지고 있어. 여기서 괴로움을 지각하게 된다. 그러니까 1번 선생님이 그걸 물어본 거죠. 야, 바람에서 괴로움으로 이어지는 거 너네 체크했어? 바람이 계기가 됐다는 거 이해했어? 이 정도. 사실 제가 설명보다 조금 얕게 물어보고 있는 형태죠. 이 정도만 판단하시면 됩니다. 두 번째, 끊임없이 움직이는 바람의 속성이 있어. 얘가 내 발을 반석 위로 이끌어요. 바람이 부는데 이렇게 했잖아. 바람이 불어서 라고 안 하고. 그러니까 얘는 인과 아웃이죠. 그러니까 이 선지 구조들만 봐도 10번, 11번 봐도 출제자가 인과관계 가지고 오답을 내려고 하는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나머지는 다 맞는 말이니까 뭐 읽어보시면 됩니다. 하나만 빨리 마지막 풀어보고 얘 5분 드리겠습니다. 3만원 그냥 한번 풀어볼게요. 시작. 화자상황 정석해도 주제를 좀 생각하면서 읽어보십시오.
가가 혹시 좀 어렵나요? 네, 끝나고 물어볼게요. 간단하게만 해설하고 끝내드릴게요. 14번이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걸 풀 수 있냐 없냐가 1등급과 나머지의 차이예요. 14번의 정답은 일단 4번이고요. 13번은 3번, 15번은 5번입니다. 봐봐. 15번 아까랑 똑같은 스타일인데 15번에 5번이잖아. 치욕으로 푸르다라는 구절이 있겠죠. 도구적 가치로 평가받아 그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는 나무에 대한 비판이다. 보기에서 이거 혹시 걸러낼 수 있을까요? 보기에서 비판하고 싶은 대상이 나무야? 아니죠. 나무에게 반어법을 가르친 건 누구야? 삭막한 도시죠. 나무가 틀렸어요. 여기에다가도 보기 매칭 X라고 써주시면 돼요. 내용이고 뭐고 보기에서 이미 아웃. 그래서 만약에 풀다가 현대시가 보통 43번, 45번 이 세트에 들어가 있거든요. 제 추천은 이걸 먼저 푸는 게 좋아요. 다른 거 비문학 먼저 풀지 말고 걔를 뒤로 미루고 이거 쉬운 걸 먼저 푸는 게 좋은데 순서대로 풀다가 만약에 밀렸다. 내 첫 수능처럼 밀렸다 그러면 저는 작품 안 보고 이거만 보고 풀었거든요. 이거만 보고도 확률을 높일 수 있죠. 이렇게 좀 생각을 하면 가를 빠르게 읽어볼게요. 자, 상황 한번 판단해 봅시다. 높으디 높은 산마루라는 공간 체크. 낡은 고목이야. 못 박힌 듯 기대어 있어. 내 홀로 긴 밤을 무엇을 간구하며 울어왔는가. 일단 표현법은 서리법이 들어가 있고요. 자, 상황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못 박힌 듯 기대어 있는 상황이니까 뭔가 마이너스적인 느낌만 잡아주면 돼요. 뭔가 안 좋은 것 같아. 나는 무엇인가를 간구했어. 간절히 바래왔어. 이 정도. 화자의 태도도 느껴지죠. 이건 간구해왔다. 아, 이 아침 시간이 변했죠. 읽으면서 이 변화를 느껴야 해. 시간과 공간을 체크하라는 이유는 변화를 좀 느끼라는 거예요. 자, 시들은 핏줄의 구비구비로 사늘한 가슴의 한복판까지 은은히 울려오는 종소리. 여기도 상황이 주어져 있는데 이거 상황 좋은 거 같아, 나쁜 거 같아? 좋은 거 같지 않아? 여기가 마이너스였죠. 근데 밤에서 아침으로 변했잖아. 그러면 일단 좋아질 가능성이 있는데 보니까 나는 핏줄이 시들어 있었는데 거기에 종소리가 팍 울리기 시작해. 일단 느낌상 좋아 보이잖아. 이게 맞는지 뒤에서 좀 더 확인해 볼게요. 이제는 이 받는 게 뭘까요? 얘가 받는 게 뭘까? 위에서 뭐가 이제를 하나로 하는 아침이죠. 이제 눈 감아도 오히려 꽃다운 하늘이다. 이제 눈을 감아도 꽃다운 하늘이 보여. 플러스 내 상황. 그럼 잘 잡았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내 영혼의 촛불로 어둠 속에 날개를 떨던 샛별아 숨어라. 그러니까 어둠 속에 과거 상황 마이너스죠. 그때 너 날개를 떨고 있었지. 이제 따뜻한 나의 촛불로 와서 숨어. 괜찮나요? 그럼 4번에 날개 떨던 샛별은 화자의 지향점이야? 아니죠. 얘는 그냥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고통받는 존재일 뿐이야. 의미상 가져가면. 그래서 일단 4번 틀렸고요. 환히 트이는 이마 위에 상황 좋네. 계속 떠오르는 햇살 플러스 10월 상달의 꿈 뭔지 모르겠는데 일단 플러스 메마른 입술 과거 밤의 상황이겠죠. 안 좋은 상황에 피가 돌아 플러스 오래 잊었던 피리의 가락을 다시 더듬는 거 좋은 내용이구나. 자,
새들은 즐거이 구름 끝에 노래를 막 불러요. 상황 지속. 상황 지속 계속 연결되고 있습니다. 플러스인 상황. 그러니까 처음에 마이너스 상황에서 플러스로 넘어간 걸 못 잡으면 뒤에부터는 뭐 헷갈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고. 사슴과 토끼는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하라. 이게 뭔 말인지 처음에 잡기 힘들 수도 있는데 이거만 잡으면 돼. 좋은 거야 나쁜 거야 이 상황. 상황 좋은 거야. 왜? 얘가 좋은 거 상황이 반전될 게 없잖아. 이거의 의미를 모른다? 얘랑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유기적으로 봤을 때. 자, 일단 마지막 설명드릴게요. 여기 높으리 높은 3번 다시 돌아온 게 아니라 공간은 지속되고 있죠. 맑은 바람 속에 옷자락을 날리며. 자, 맨 첫 구절 봐봐. 높으리 높은 3번은 똑같은데 못 박힌 듯이라는 마이너스의 상황에서 이번에는 맑은 바람이라는 플러스 상황으로 바뀌었어요. 똑같은 공간임에도. 아침이 됐기 때문에 옷자락을 날리며 내 홀로 서서 무엇을 기다리며 노래하는가 라고 하면서 수미 상담 구조 끝났습니다. 이게 지금 21년도 고3 6월 지문이잖아. 저거 사실 연계 지문이었거든. 수능 특강 얘도. 그래서 보기를 안 주고 이렇게 낼 수 있었던 건데 이거 오답률 1위 찍었어요 이때. 왜냐면 애들이 아직 EBS 공부를 안 해가지고 얘가 뭔지 모르고 처음 본 거야 우리처럼. 근데 EBS에서 준 정보가 뭐가 있었냐면 이게 광복 직후에 쓴 시다라고 배경을 줬었어. 그러면 좀 잘 이해가 돼요. A. 높으리 높은 산마루 못 박히는 기대어서 무엇을 간밤에 울어왔는가 조국의 광복통일. 이 아침 광복이 된 거죠. 핏줄에 막 종소리가 울려 플러스. 눈 감아도 이제 조국 광복됐으니까 꽃다운 하늘이야. 내 영혼의 촛불로 날개 떨던 샛별들아 이제 나한테 숨어. 날개 떨던 샛별이 누굴까? 고통받던 우리 민족. 그다음 플러스 가고 새들은 즐거이 여기만 마지막 해볼게요. 노래 부르고 이 구조를 좀 이해해야 돼서 사슴과 토끼 초식동물들이잖아. 얘 아까 고통받던 존재들이었겠지. 그럼 얘는 뭐랑 비슷한 존재냐면 샛별이랑 비슷한 존재야. 야 너네 강자들 때문에 막 도망다녔지 힘들었지? 이제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을 사양해도 돼. 그러니까 막 육식동물 사이에서 초식동물이 살아남으려면 보일 때마다 막 먹었어야 될 텐데 야 우리 이제 그런 걸로 안 싸워도 돼. 그냥 사양해도 돼. 이렇게 읽으셔도 되고요. 당시 EBS에선 이거 해석을 이게 사냥하다의 다른 버전이다 이렇게도 설명을 해놨었거든요. 이렇게 해도 의미는 똑같아요. 결론은 한 포기 향기로운 쌀이순. 야 이제 우리 광복돼서 행복한 상황이니까 이거 이제 너네가 사냥해서 먹어 행복하게. 이 정도 의미도 결국은 똑같게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마지막 광복이 됐으니까 좋네요 하고 끝날 줄 알았는데 또 뭔가를 기다리고 있어. 이게 뭐냐면 약간 내신스럽게 하면 진정한 광복을 얘기해요. 진정한 광복이 뭐냐면 민주주의의 도래 정도입니다. 왜냐면 광복되기 전에 1910년은 이 전에 대한제국이었거든요. 1945년에 광복이 될 때 사람들이 다시 대한제국으로 돌아가고 싶어 했을까? 왕권으로? 아니야 이제 우리 민주주의 하자 이렇게 가고 싶었는데 광복은 됐는데 의식은 아직 성장하지 못했으니까 제대로 된 민주주의가 정착이 안 됐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바로 6.25 전쟁이 이루어지고 그런 시인의 고민이 녹아든 구절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앞에 고민과 뒤에 고민이 달라. 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이걸 좀 잘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4번에 4번은 이런 배경을 모른다고 해도 샛별 틀렸고 쌀이순도 지향점은 아니죠. 그걸 사냥하는 그 상황이 지향점이지. 그래서 다 틀렸다라고 보시면 되고 나머지도 한번 판단해보시고 저번에 말씀드린 거 3개 3개가 아닐까 이제 2개 화자 중심시 파트를 다 풀어오시면 돼요. 다음 주 화요일까지. 그리고 사자성어 31부터 29까지 또 외우시면 되고 그다음에 일요일 날 오시는 건 제가 오늘
구글 폼 보내드릴 테니까 거기다가 작성을 좀 해주시고 글자 안에도 좀 써주세요. 왜냐면 얘가 까먹고 안 한 건지 안 오는 건지 모르니까 써주시면 됩니다. 나머지 제가 카톡으로 안내해 드릴게요. 고생하셨습니다.